지금 전 세계 부호들의 놀이터라 불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베벌리 힐스 로데오 거리가 단 한 대의 자동차 때문에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부가티, 롤스로이스가 즐비한 이곳에서 모든 억만장자들의 시선이 오직 하나의 붉은색 스포츠카에 꽂혀버린 것입니다. 그 차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모델이었습니다. 페라리 역사상 80년 동안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디자인, 그리고 그 차의 번호판에는 선명하게 소니 7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 톰 크루즈조차 자신의 선글라스를 벗으며 저 차는 내 전 재산을 줘도 살 수 없다라고 탄식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미국의 최상류층들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돈이 휴지 조각처럼 느껴지는 무력감에 빠져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탈리아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페라리 회장이 직접 전용기를 타고 LA까지 날아와 이 차의 키를 건넨 사람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단순히 비싼 차를 선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페라리가 자신들의 심장을 꺼내어 아시아의 한 축구 선수에게 바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동차라는 기계 덩어리가 한 인간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트로피로 변하는 기적 같은 순간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사건은 오늘 오전 LAFC 훈련장 인근의 특별 행사장 가림막이 거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페라리의 존 엘칸 회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을 때 현장에 모인 전 세계 자동차 전문 기자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페라리의 새로운 모델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차를 통해 완벽함이라는 가치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 차의 이름은 SP 소니. 오직 손흥민 선수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설계된 지구상에 단 한 대뿐인 마스터피스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실크가 벗겨지는 순간 현장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차라기보다는 바닥에 낮게 깔린 맹수와도 같았습니다. 페라리 고유의 붉은색인 로소 코르사 컬러에 대한민국 태극기를 상징하는 푸른색 라인이 차체를 가로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디테일이었습니다. 차량의 시트에는 손흥민 선수가 2010년 함부르크에서 터뜨린 데뷔골부터 토트넘에서의 푸스카스상 수상, 그리고 2026년 월드컵 예선에서 보여준 기적 같은 골들의 날짜가 금실로 하나하나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엔진룸을 열자 드러난 문구는 현지 기자들을 그야말로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람의 아들 손흥민을 위해 설계되다. 페라리의 엔지니어들이 손흥민 선수의 스프린트 최고 속도와 가속도를 분석해 그 폭발적인 에너지를 엔진의 배기음으로 구현해낸 것입니다. 명백히 이것은 공학기술이 아니라 한 선수에 대한 지독한 짝사랑이자 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면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살벌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원오프 모델 제작 소식이 아름아름 들려왔을 때 중동의 석유 재벌들과 미국의 억만장자 컬렉터들이 페라리 본사에 백지수표를 보냈다고 합니다. 손흥민에게 줄 차를 나에게 팔아라. 가격은 원하는 대로 적어라.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상관없다. 하지만 페라리 회장은 그 제안서들을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신들은 페라리를 수집하려 하지만 손흥민은 페라리처럼 달린다. 이 차의 주인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라운드 위에서 가장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 자본주의의 정점인 미국 땅에서 자본의 논리가 철저히 무시당하는 이 통쾌한 반전 드라마에 현지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헐리우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소 페라리 수집광으로 알려진 가수 저스틴 비버는 자신의 SNS에 나는 블랙리스트에 올리더니 손흥민에게는 차를 만들어 바치는가? 질투가 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글을 남겼고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인 일론 머스크조차 전기차가 미래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만큼은 저 12기통 엔진 소리에 심장이 뛴다. 손흥민은 테슬라보다 빠르다라는 농담 섞인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두를 숙연하게 만든 것은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손흥민 선수의 태도였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행사장에 나타난 손흥민은 그 화려한 슈퍼카 앞에서 들뜨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의 보닛을 어루만지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페라리 회장에게 다가가 90도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통역 없이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차는 저에게 너무 과분합니다.
페라리의 엔진은 멈추지 않고 달릴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 차에 부끄럽지 않게 저는 내일 훈련장에서도 제 심장이 터질 때까지 달리겠습니다. 이 선물은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초심을 잃지 말라는 채찍질로 여기겠습니다. 그 순간 화려한 파티를 기대했던 베벌리 힐스의 공기는 일순간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차 앞에서도 오직 축구와 훈련만을 생각하는 그 지독한 성실함. 이것은 페라리 회장이 왜 수조 원의 자산가들을 물리치고 손흥민을 택했는지 그 이유가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페라리의 붉은색보다 더 뜨거운 것은 바로 손흥민이라는 사람의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현지 매체 디 애슬레틱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 베벌리 힐스에서 가장 빛난 것은 다이아몬드도 슈퍼카의 광택도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올랐음에도 여전히 소년처럼 축구를 대하는 손흥민의 눈동자였다. 페라리는 오늘 차를 선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브랜드 철학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을 찾은 것이다. 행사가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훈련장을 빠져나갈 때 또 한 번의 명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배기음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자 거리를 가득 메운 수만 명의 팬들이 약속이나 한 듯 소니를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속도를 내며 질주하는 대신 창문을 내리고 아주 천천히 서행하며 팬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를 타고 가장 느린 속도로 팬들과 눈을 맞추는 모습. 그의 차 번호판에 새겨진 소니 7은 단순한 식별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캘리포니아의 도로 위를 달리는 살아있는 전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년이 넘는 자동차 역사상 아시아의 축구 선수를 위해 자동차 회사가 모델명 자체를 헌정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단언컨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럭셔리 마케팅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과 대한민국의 투혼이 만나 빚어낸 한 편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지금 중미 대륙 한복판 온두라스 전역에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급 경계령이 떨어졌습니다. 2026년 2월 18일 프란시스코 모라산 경기장에서 열릴 단 한 경기를 앞두고 온두라스 정부와 경찰 당국이 초긴장 상태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149년 축구 역사상 아시아에서 온 단 한 명의 슈퍼스타를 보기 위해 국경을 넘는 인파가 도로를 마비시키고 암표 한 장이 한 달 월급을 뛰어넘는 기이한 경제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캘리포니아의 태양 아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손흥민, 그가 이끄는 LAFC가 북중미 챔피언스컵 1차전을 위해 온두라스 땅을 밟는다는 소식이 전해진 순간부터 이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를 두고 손흥민 신드롬이 아닌 손흥민 쇼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기 일주일 전부터 매표소 앞에는 텐트촌이 형성되었고 온라인 예매 서버는 오픈 0.1초 만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인근 국가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에서조차 손흥민을 보기 위해 국경을 넘는 버스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경기 프리뷰가 아닙니다. 이것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국경과 언어, 문화를 초월하여 수만 명의 심장을 동시에 뛰게 만드는지 그 경이로운 현장을 목격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바로 온두라스 산페드로술라, 그 뜨거운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먼저 이 사태의 진원지, 프란시스코 모라산 경기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온두라스 제2의 도시 산페드로술라에 위치한 이 경기장은 약 1만 8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남미 특유의 뜨거운 열기를 품은 유서 깊은 곳입니다. 평소 레알 CD 에스파냐의 경기가 열릴 때면 열정적인 서포터즈들의 응원가가 울려 퍼지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명백히 이것은 전쟁입니다. 티켓을 구하기 위한 전쟁 말입니다. 현지 매체 디아리오 데포르티보의 보도에 따르면 티켓 예매가 시작된 지 불과 몇 분 만에 서버가 다운되었고 복구가 되자마자 모든 좌석은 매진이라는 붉은 글씨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경기장 주변에는 표를 구하지 못한 수천 명의 팬들이 떠나지 않고 진을 치고 있으며 암표 시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지 암표상의 증언에 따르면
가장 저렴한 일반석 티켓 한 장이 온두라스 노동자의 평균 한 달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손흥민을 보겠다는 팬들의 절규가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일종의 종교적 열망에 가깝습니다. 왜 그들은 이토록 손흥민에게 열광하는 걸까요? 온두라스는 축구에 죽고 사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를 직접 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선수들은 TV 화면 속의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푸스카스상 수상자, 그리고 캡틴으로서 보여준 헌신적인 리더십. 이 모든 서사를 가진 살아있는 전설이 자신들의 안방 바로 눈앞에서 뛴다는 사실이 온두라스 국민들의 억눌려 있던 열망을 폭발시킨 것입니다. 온라인 티켓 예매 시스템이 오픈되자마자 10분 만에 전성 매진이라는 역사상 유례 없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손흥민과의 경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팀은 전성 매진 흥행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관중 효과와 더불어 지역 경제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박 이벤트인 것입니다. 현지 경찰 당국은 경기 당일 경기장 주변 반경 2km를 전면 통제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병력을 3배 이상 증강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본 티켓 가격의 3배부터 시작하는 암표에 대해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경고하며 티켓 전쟁에 대한 강력한 선포도 덧붙였습니다. 축구선수 한 명 때문에 국가의 치안 시스템이 비상모드로 전환된 실로 믿기 힘든 광경이 2026년 온두라스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선 손흥민. LAFC 구단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그를 향해 의미심장한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사실상의 새로운 영입입니다. 기존에 있던 선수가 아닙니다. 팀의 전력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무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의 파괴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팀 레알 CD 에스파냐를 이끄는 주스틴 캄포스 감독입니다. 코스타리카 출신의 이 베테랑 감독은 산전수전 다 겪은 명장이지만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캄포스 감독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강팀과 싸워왔다. 하지만 손흥민은 팀이 아니다. 그는 혼자서 전술을 파괴하고 혼자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현상 그 자체다. 나는 우리 수비수들에게 그를 막으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공을 잡았을 때 기도하라고 했을 뿐이다. 적장조차 전술적 대응이 불가능함을 시인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존재감. 캄포스 감독의 이 발언은 단순한 엄살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LAFC 유니폼을 입고 보여준 프리시즌의 움직임은 그가 왜 월드 클래스인지를 증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손흥민이 최전방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측면에서의 파괴력도 무섭지만 골문 앞에서 그가 보여주는 결정력은 상대 골키퍼에게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 역시 손흥민에게 많은 것을 주문하지 않는다. 그저 그가 가장 편한 위치에서 가장 잘하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둘 뿐이다라며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손흥민의 합류로 LAFC의 공격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졌다. 기존의 MLS 팀들과는 차원이 다른 템포다. 레알 CD 에스파냐의 수비진이 이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이번 경기의 관건이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시즌 첫 공식 득점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손흥민은 큰 무대, 중요한 경기일수록 더욱 강한 집중력을 발휘해왔습니다. 온두라스의 뜨거운 태양 아래 1만 8천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터질 그의 첫 골. 그것은 단순한 1점이 아니라 북중미 대륙 전체에 왕이 도착했다고 선포하는 포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경기장 안의 승부 그 너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만들어내고 있는 문화적 파동 말입니다. 지금 온두라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에서는 기이한 풍경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국경 검문소에 평소보다 5배 이상 많은 버스가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버스에는 태극기나 토트넘 유니폼, 그리고 LAFC의 검은 유니폼을 입은 현지 팬들이 가득 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평생에 단 한 번일지도 모른다. 내 눈으로 소니를 보는 것이 나의 버킷리스트였다. 가난한 시골 마을의 소년부터 은퇴한 노신사까지
그들은 손흥민을 보기 위해 며칠 밤낮을 이동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흥민은 이제 단순히 공을 잘 차는 한국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희망의 아이콘이자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중미 국가의 많은 어린 선수들이 손흥민을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신체적 조건이 열세여도 환경이 열악해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당일 프란시스코 모라산 경기장은 거대한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온두라스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휘날리고 스페인어와 한국어 응원가가 뒤섞여 울려 퍼지는 진정한 의미의 화합이 펼쳐질 것입니다. LAFC 구단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경기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손흥민과 함께 가는 모든 곳이 손흥민 로드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전 세계에 알릴 의무가 있다. 만약 이날 손흥민이 골을 넣고 특유의 찰칵 세러머니를 한다면 그 장면은 온두라스의 역사책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장에 있던 1만 8천 명의 관중은 훗날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내가 그날 그곳에 있었다. 전설이 춤추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026년 2월 18일 수요일 낮 12시. 한국 시간으로는 점심시간이지만 지구 반대편 온두라스에서는 태양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정오입니다.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챔피언스컵. 1차전 원정 경기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일주일 뒤인 2월 25일 LA의 심장 BMO 스타디움으로 금이 환향하는 시나리오. 이것이 손흥민과 LAFC가 그리고 있는 최상의 그림입니다. 하지만 승패를 떠나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 선수의 방문만으로 한국가를 들썩이게 만들고 국경을 허물며 수만 명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이 놀라운 현상. 우리는 지금 손흥민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온두라스의 뜨거운 함성이 여러분의 방 안까지 전해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2월 18일, 그 역사적인 현장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이 거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와 같은 피가 흐르는 대한민국이 낳은 캡틴 손흥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미국 전역이 유례없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북중미 축구 역사 100년을 통틀어 단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던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단 6개월 만에 한 도시의 주인이 바뀔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149년 역사를 자랑하는 잉글랜드 축구의 심장, 런던에서도 10년이 걸렸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그 모든 상식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를 두고 신의 이식 수술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LA 시내 한복판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보수적인 미국 스포츠계가 이토록 경악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불과 며칠 전 LA 시내에서 가장 거대한 빌딩 외벽에 거대한 형상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얼굴,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속도입니다. 과거 LAFC가 온두라스의 강호 레알 에스파냐를 상격하며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뽐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3년 전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1차전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고 부안가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북중미 무대를 초토화했을 때조차 미국인들은 이토록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LAFC는 이미 북중미의 깡패라 불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바로 도시의 영혼을 대변할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발을 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훈련장 온도는 영상 25도, 습도는 40%의 완벽한 날씨였지만 그 주변을 감싼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무전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훈련장 앞은 새벽 4시부터 몰려든 임파로 인근 도로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축구 경기를 보러 온 관중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순결을 느끼기 위해 모여든 신도들에 가까웠습니다. 손흥민이 차에서 내리는 그 순간 훈련장 주변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터져나온 비명에 가까운 환호성. 미국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껏 보아왔던 스타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나타났음을 말입니다. 주연의 반응은 더욱 파격적입니다. 과거 미국 축구의 기틀을 닦았던 데이비드 베컴은 최근 인터뷰에서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공을 차러 온 것이 아니다.
그는 미국 축구의 문화를 통째로 재설계하고 있다. 프랑스의 전설 티에리 앙리 역시 거들었습니다. 이것은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경기장 밖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압도적인 아우라는 오직 하늘이 선택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유산이다. 심지어 현지 중계진은 경기 도중 손흥민이 공을 잡지 않은 순간조차 그를 비추며 우리는 지금 축구 그 이상의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모두가 손흥민의 화려한 벽화와 경제적 가치에 주목할 때 정작 손흥민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LA타임즈는 손흥민은 훈련이 끝난 뒤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잔디를 정리하고 어린 유소년 선수들의 운동화 끈을 직접 묶어주었습니다. $10,000가 넘는 초호와 저택에 거주하면서도 그는 매일 아침 지역 노인들을 위해 한국 음식을 대접하는 자선 행사를 비밀리에 진행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인들이 경악한 진짜 이유입니다. 실력은 세계 최고인데 인성은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토트넘에서 10년이 걸렸던 헌정 벽화가 이곳 LA에서는 단 6개월 만에 그것도 2번이나 세워졌는지 말입니다. 미국인들은 단순히 골을 잘 넣는 공격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도시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줄 진정한 리더를 갈구해왔던 것입니다. 손흥민은 그 갈증을 단숨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과거 레알 에스파냐를 4대0으로 대파하며 북중미를 호령했던 LAFC의 강력한 화력에 이제는 손흥민이라는 영혼이 이식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닙니다. 명백히 무너져가던 스포츠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몰랐던 비하인드 스토리는 개막전 직후에 밝혀졌습니다. 메시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렸을 때 손흥민은 라커룸에서 선수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뛰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보러 온 저 아이들에게 꿈이 실제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뛴다. 이 발언이 유출되자 미국 축구계는 다시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메시조차 도달하지 못한 리더십의 경지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런던 북부의 차가운 펍에서 아스널 팬들마저 잔을 내려놓고 경의를 표하게 만들었던 그 품격이 이제는 태평양 너머 천사의 도시를 적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시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10년을 이긴 6개월. 이것은 물리적 시간의 승리가 아니라 진심이 닿는 속도의 승리였습니다. 그가 기록한 유니폼 판매량 1위, 구단 가치 2조 원 돌파라는 수치들은 그저 부수적인 결과물일 뿐입니다. 진짜 가치는 경기장 밖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갱신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화려한 조명보다 더 눈부신 것은 경기장 구석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한 남자의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손흥민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에 한국인의 정과 배려, 그리고 압도적인 실력을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LAFC의 팬들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손흥민의 시대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 생애에 손흥민 같은 선수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